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또 30분을 넘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 40분대 안에, 한 4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이제 그 고대 왕국 설명하고 나서 이제 유대까지, 그죠? 하스몬 왕자까지 오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죠? 헬라 제국이나. 그래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지루하셨던 그런 구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던 거 하스몬 왕조와 헤롯 가문의 등장, 거기 이제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폼페이우스가 이제 등장해서, 그죠?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등장해서 이제 유대를 정리하고 로마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전에 얘기까지 살짝 다시 해보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자기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살로메 여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 형제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 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조금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요 동방원정이라고 로마 여기에서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원정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이 지역을 이제 자기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죠? 여기에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거의 뭐 완전 다 꺼져가는 촛불이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가지고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시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아시리아 왕국 있죠, 그죠? 아시리아 왕국의 아자를 빼면 시리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국을 시리아, 그래서 여기가 그냥 통칭해서 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시리아죠, 그죠? 요거 이라크고, 그죠? 그래서 이 시리아 지방에 셀레우코스가 거의 다 꺼져가는 마당에 여기에 막 아주 작은 군소 왕국들이 막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쪽을 쭉 정리하러 동방원정에 와서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그 형제가, 그죠? 요한 힐카누스하고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이제 도움 요청을 받고 이제 쭉 동방원정을 마무리하는 길에 이렇게 내려와서 유다를 폼페이우스가 직접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지성소에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그 넓혀놨던 영토, 지난주에 그 영토 그 형편으로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다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다 무효화 시키고 이두메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뭐 이런 기타 등등 지역을 원래 원주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다시 독립시켜 줘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영토는 다시 좁아집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제 모든 동방 원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뭐 정리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개선식도 하고, 그죠? 뭐 군인들한테 점령지에 대한 뭐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요 하스몬 왕조 요 나무 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카이사르가 드디어 나오죠, 그죠? 카이사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상황이 이제 유력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크라수스, 요 3명이 서로 이제 정치적인 필요나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가지고 삼두 정치라고 연합을 합니다.
머리가 세 개 있다는 뜻이죠. 그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래서 삼두 정치를 해서 원로원과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섭니다. 맞서가지고, 이때 이제 이 카이사르의 딸을 요 폼페이우스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보다 6살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 딸을 일로 시집 보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동맹이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대요. 사이가 좋았대요. 부부 금술도 좋고. 근데 이분이 요 애를 낳다가 사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 사이는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삼두 정치를 하고 이제 삼두 정치를 하는 도중에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죠? 슈퍼스타.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율리우스 시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 시저가 카이사르예요. 시저가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말이 황제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카이사르라 그러면 그거는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책에도 가이사 이래 나오죠. 그죠? 가이사.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말이죠. 그럼 황제 아구스도. 아구스도 황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요쯤에다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말은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이라는 것을 떠나요. 이제 그 10번 지도 한번 봐보십시오. 10번 지도. 그 10번 지도 보면 그 지도책 우리 드리는 거 있죠? 거기 10번 보면 갈리아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프랑스 지방입니다. 10번 지도 보시면 갈리아라고 10번 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네. 그래서 프랑스 지방이 갈리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가면서 그 북부 프랑스 지역 전체하고 그 북부 막 벨기에 지역 이런 데까지 그 다음에 영국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남부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가 그때 브리타니아라고 그랬어요. 영국 지역을. 그래서 지금도 영국 이름이 브리튼이죠. 그죠?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죠. 그래서 이 갈리아 원정을 떠났는데요. 여기서 아주 그죠? 승승장구하고 막 전투마다 다 이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막대한 부도 획득했지만 어떤 최정예 부대를 자기가 소유하게 돼요. 이 군사들이 아주 단련이 되고 강력해져요. 특히 로마 10군단이라는 이 부대가 아주 강력했다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 막 특전사 부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셌다 그래요. 이 시저의 이 10군단.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갈리아 원정을 하는 동안 갈리아 전기라는 책을 계속 일기 같은 책을 계속 써서 본국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기라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로 치면은 어떤 선전, 홍보 효과 그런 걸 굉장히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와 영향력이 막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는 이제 폼페이우스가 싹 정리해놓고 돌아갔죠, 그죠?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로 압송시켰다 그랬죠, 형제 중에. 그래서 이 유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총독이 있죠. 시리아 총독이 있고 유대 총독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요 수도는 요 안디옥 교회 할 때 요 안디옥이고요. 유대 땅은 여기잖아요. 그죠? 유대는 시리아 관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리아가 경상북도라 그러면 요 유대 땅은 영천시, 경산시 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보다 시리아 총독이 더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요 시리아 총독의 관할 하에 두고 여기에서 다스리는 속주로 시키고 폼페이우스는 이렇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리아 총독이 여기에다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신약 성경에 공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공회라는 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인데, 원래 그 뿌리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70인 장로,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이게 이렇게 승계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이 유대 전체의 종교적인 사법권이나 뭐 행정권 이런 걸 행사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 사형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여기에 있었겠죠. 아니면 로마나, 그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없었다. 그래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로마 안에서도 이 동시대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그죠? 원로원과 뭐 폼페이우스가 그때 여기서 성공했는 사람이 여기서 대단한 권력자였겠죠. 율리우스 시저가 카이사르가 워낙 세지니까 여기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군대 다 내두고 본국으로 돌아와라.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돌아와도 죽고 안 돌아와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본토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갈 때는 군대를 놔두고 몸만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면은 반란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거세시킬 거 뻔하고 안 들어가면은 반란이야. 그죠? 국가에서 명령을 했는데 돌아와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여기 보면 루비콘 강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강인데 그 말 많이 하죠. 그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그냥 갑니다. 마치 이제 이성계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뭐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크라수스라는 사람은 이때 죽고 이쪽에 원정 갔다가 이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두 사람 간에 이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수르 왕조 틀이 보면은 이제 뭐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이깁니다. 폼페이우스한테. 그래서 카이사르가 요 그리스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져가지고요. 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죠. 요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아버지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뭐 파라오라 그래요. 이집트 왕이 파라오잖아요. 그죠? 파라오의 뭐 후견인을 예전에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여기다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요 이집트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때 13세라고 왕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도 다 알고 있죠. 둘이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가 이기더라. 여는 졌다 하더라. 폼페이우스가 딱 왔는데 이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목을 이제 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뒤늦게 도착하니까 그 목을 이렇게 갖다 바쳤다 그래요. 갖다 바쳤다 그러는데 이제 시저가 그걸 보고 되게 불쾌해하고 되게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사위죠. 자기 딸하고 사이도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 로마에서 아주 유능한 권력자였고 그런 사람을 이런 데서 이제 죽여가지고 이러하니까 시저도 어떻게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누구를 만납니까? 클레오파트라. 이 영화도 유명하죠, 그죠? 아주 유명한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몇 센치만 낮았어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이제 연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요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 13세의 누나입니다, 누나.
그래서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7세라 그러는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누가 왕인가 권력 다툼도 있겠죠. 이집트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래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그 뭡니까 폼페이우스를 죽여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클레오파트라고 그때쯤에 이제 연인이 돼버려요. 연인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 애도 낳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 공동 통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이 양반이 자기가 혼자 왕하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딱 포위해가지고 시저를 이제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여기를 포위를 합니다. 근데 시저가 이때 올 때 병력을 많이 안 데리고 왔어요. 한 2,000명만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위기죠. 이렇게 포위당해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헤롯의 아버지 거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티파트로스 1세, 안티파트로스 2세, 뭐 파사엘 헤롯 대왕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저도 이제 요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조금 수정을 하면요. 헤롯의 할아버지인 안티파트로스 1세를 그냥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안티파스. 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 1세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로스 1세가 여기 있던 사람이 급하게 병력 한 3,000명을 끌고 가서 시저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이제 본국에서 좀 추가 병력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카이사르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완전히 이거 뭐 생명의 은인 비슷한 그죠?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기에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행정관. 그러니까 행정관이라 치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뭐 총리 정도 그죠? 완전 이렇게 다스리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임명해 줘 버려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이 마쿠 실세로서 행사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카이사르에 의해서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예루살렘하고 이두메 지역을 장남인 파사엘 총독으로 임명해버리고 헤롯 대왕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지도 있죠? 그 지도 보시면 이제 요 지도 보시면 왼쪽 게 이제 헤롯의 영토, 오른쪽 게 이제 분봉왕들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지도 한번 보십시오.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죠? 갈릴리 지역을 헤롯 대왕한테 줬고 요 유대와 사마리아 요 까만색 요 지역을 장남인 파사엘한테 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요거는 또 여담인데 요 당시에 여기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여기가 본도라 그랬죠. 본도. 성경에 나오는 본도. 요 터키 지역 흑해 밑에 여기가 본도 지역인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폰토스 왕국이라고 있었는데요. 좀 골치 아픈 애들이었어요. 싸움을 잘해요. 근데 어쨌든 이 그전에 이제 장군들이 좀 정리를 해놨는 거를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가서 씨를 말라봅니다. 그때 가서 5일 만에 끝장을 내버렸다 그래요. 5일 만에. 그래서 이때 했는 말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카이사르가 여기 가가지고 그냥 예. 그래서 카이사르는 완전 로마인들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카이사르도 이제 여기서 계속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인 관계로 있으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이까지 카이사르온
카이사르온이라는 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저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버리냐 하면, 그전에는 로마 이런 사람들이 그죠? 뭐 삼두도 있고 집정관도 있고 이게 임기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돼버립니다. 집정관도 2명 필요 없어. 내 혼자 하면 돼. 독재하면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종신 독재관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파워도 있고 인기도 있었고 슈퍼스타였고. 근데 원로원에서 이거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로원에서 그죠? 브루투스하고 그 일당들한테 암살을 당하죠. 그때 했는 말이 뭡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그죠? 물론 뭐 자기가 직접 했는 말은 아니라 그래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뭐 희곡에서 썼는 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카이사르가 졸지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트라스 1세도 독살당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 지역의 정치가였던 마르쿠스라는 사람한테 독살 당한다고요. 거의 1년 사이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습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요렇게 있죠. 그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그런 사람들 다 죽고요. 안토니우스. 영화에서 보셨죠?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시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른팔. 제일 셌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죽으면서 양자 삼았는데 누나의 손자예요. 카이사르의 누나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저가 죽었을 때 18살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죠? 내 후계자를 이 아이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피두스. 공식적인 서열 2위였어요. 이건 오른팔이고, 그죠? 그래서 삼두 정치를 또 합니다. 3명이서. 그래서 이거를 2차 삼두 정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시저의 복수죠. 그죠? 그래서 원로원의 그 브루투스와 그의 일당들을 힘을 합쳐서 다 제거를 합니다. 복수를 다 성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차 삼두를 하다가 이제 레피두스도 죽지는 않았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를 살려줬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살려줬다 그래요. 어쨌든 실각을 하죠. 힘은 없어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또 라이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이사르의 공식적인 후계자, 유언장에 적혀 있어요. 유언장에. 이 사람은 시저의 오른팔. 그렇게 하다가 이 안토니우스가 이 지역이 파르티아라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인데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요 이제 본도가 어딥니까? 본도 죄송합니다. 본도가 아니고 다소가 어딥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그죠? 여기 다소에 모여서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합니다.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클레오파트라를 또 만납니다. 클레오파트라. 이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그죠? 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때 요 카이사르 죽이려고 뭐 포위하고 했다가 그죠? 진압당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나일강에서 익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만났냐 하면 이 파르티아 원정을 가려고 하면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됩니까? 또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한테 또 반하죠. 반해버리죠. 반해버려가지고 이제 둘이 또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도 둘 사이에 라이벌 관계지만 어떤 정략적인 어떤 동맹 관계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옥타비아라는 이 사람의 누나예요. 옥타비아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사이였는데,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혼을 해버려. 이혼. 다시 결혼한 거야. 열받죠, 그죠? 자기 누나가 버림당했으니까 좀 그랬겠죠. 어쨌든, 그러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때, 이 파르티아가 이 로마의 시리아 속주를 침략을 합니다. 왜? 로마가 지금 혼란기거든요? 카이사르 죽었죠? 그리고 이런 데서 막 권력 투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란하니까 파르티아가 침략을 한다고, 열로. 시리아로. 침략을 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하스몬 왕조 보시면, 여기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노스 2세 마타디아스라고 있죠.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을 돼 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다가 안티고노스 2세가 파르티아하고 손을 잡고 유대를 가서 다시 점령을 해버려. 마타디아 이 사람이. 안티고노스 이때 마타디아 이 사람이. 잠시 점령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의 부활, 재기를 꿈꾸면서 점령을 하고요. 이때 이제 헤롯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사다 요새로 도망갑니다. 마사다 요새. 들어봤죠, 그죠? 최후의 항전을 했던 그 절벽에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요새로 요가 사해죠, 그죠? 요가 갈릴리 호수고 요가 사해인데 마사다가 요쯤에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거기다가 피신시켜 놓고 자기는 또 이집트로 도망쳐서 또 로마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 대왕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막 가서 이제 호소를 하죠, 그죠? 이 헤롯 이 사람을 유대의 통치자로 왕으로 임명해 줍시다 하고 막 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도 같이 편들어 줍니다. 그래, 해주자.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 두 사람의 공동 추천, 공동 후원 이걸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헤롯 유대의 왕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이 로마의 지원군을 등에 업고 유대로 돌아와서 아까 그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하고 3년 동안 내전을 치러서 결국은 헤롯이 이깁니다. 그래서 BC 37년에 헤롯이 공식적인 유대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마사다 요새를 더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 위에다가 막 궁전을 지어버리고 막 4m 성벽을 쌓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버리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2세라는 요 형제끼리 싸웠다는 사람이 있죠. 살로메 여왕이 죽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제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이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안티고노스 2세 마타디아스가 잠시 유대를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왜 잘랐냐면요, 몸에 이렇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흠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뭡니까?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못하게끔 아니면 그 상태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힐카누스 2세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는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가 즉위하면서 요한 힐카누스 2세도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안토니우스, 재밌죠, 그죠?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로 드디어 쳐들어갔는데요. 깨집니다. 집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아시죠?
아르메니아하고 이게 했는데 아르메니아가 안토니우스를 배신을 해갖고 좀 뒤통수를 치고 이래가지고 로마가 안토니우스가 대패를 해가지고 아주 그 자기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다시 군사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재공격을 해가지고요. 얘들을 친 게 아니고 얘들을 쳐요. 이 배신자 놈들 그러면서 해서 열을 해서 이깁니다. 아르메니아하고 이쪽에 코카서스 산맥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뭐 조지아니, 아르메니아니, 뭐 아제르바이잔이 아주 용사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 산악지대에 살면서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르메니아를 격파를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승리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개선식을 하는데요. 요 로마에서 개선식을 해야 되는데 요 떡가가 알렉산드리아 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승리의 개선식을 하고 막 잔치를 하고 이랍니다. 로마 사람들이 뜻분 이거 뭐하러 니가 이거 갖고 이거 하고 있는 이건 거야. 그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한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도 했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3명이나 있었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 자녀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개선식을 여기서 하고 또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봉헌 사건 그래가지고요. 요때 이제 폼페이우스가 여기 동방에 뭐 이거 원정해가 다 따고 또 안토니우스가 또 아르메니아 무너뜨리고 해서 이 지역을 싹 다 점령을 했잖아요. 이 점령했는 땅을 이 카이사르의 아들, 그죠? 카이사르의 아들이기도 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죠? 카이사리온과 요 3명의 아들, 요 3명의 자녀들 클레오파트라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 땅, 시리아 이 땅, 키프로스 섬 요래 있는 키프로스 샘 야들한테 준다 하면서 그러면서 카이사리오니아 날로 율리우스 시저의 진정한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로마 입장에서 그죠? 요 뭐 옥타비아누스나 원로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역이야 반역. 공식적인 후계자 여기 있잖아요. 유언장에도 적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붙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이 발생해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요가 이기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요가 이겼죠.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여기 하여튼 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악티움 뭐 해전 그래요. 여기서 져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안토니우스가 먼저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뒤따라서 자살한다. 뭐 독사를 이용해서 뭐 자살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요 카이사리온을 살려줄까 죽여줄까 할 때 카이사르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도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돌아가셨죠? 어떻게 됩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여기에 있었던 안티고노스 왕조, 그 다음에 요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모든 헬라 제국이 요렇게 해서 영원히 끝이 나고요. 파르티아 이 세다 그랬죠? 로마하고 파르티아는 그 뒤로 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가지 말자 이런 것처럼 요렇게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우리의 헤롯 대왕이 누구 편이었습니까?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친했죠. 이 사람하고 친했습니다. 이 사람 편입니다. 막 전쟁 때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지원해주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여가 이겼습니다. 큰일 났죠. 여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로도스 섬이라고 있어요. 그 10번 지도 그 지중해 전체 지도 그거 보시면 여기 로도스 섬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도스 섬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로도스 섬으로 찾아갑니다. 요쯤에 있어요. 터키의 요 밑에. 그래서 찾아가서 그 앞에서 완전 모험을 하죠. 그죠?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안토니우스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친구였는지 당신도 알지 않냐고. 이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된다면 당신에게도 그만큼 충성스러운 친구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당함과 그 솔직함에 옥타비아누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받아줬다 그럽니다. 받아주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선물을 해줘요. 요 유대 땅 폼페이우스가 유대 점령하고 나서 땅 다 다시 뺏어가지고 유대 다시 쪼매내졌다 그랬죠. 그때 그 뺏었던 영토를 다시 돌려줍니다. 헤롯한테.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십시오. 요 오늘 나눠드린 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 지도입니다. 헤롯의 영토. 그래가지고 요 점선으로 이루어진 것만큼 요때 다 회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헤롯 이 사람의 정치력으로, 그죠? 옥타비아누스한테 선물로 받아요. 다시 네가 해라. 다시 네가 왕해라. 그래서 그 헤롯의 충성 맹세를 믿은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의 영토가 이만큼 다시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존엄 한 자, 그죠? 존엄 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뭐 북한에 있죠, 그죠? 지존 그 뜻입니다. 지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밥상은 누가 다 차려놨습니까? 카이사르가 밥상 다 차려놨죠. 로마의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인데 그 사람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대교를 인정해 줍니다. 유대교를 인정하고 유대인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 뭐 어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런 게 있었다면은 유대인들은 뭐 군인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죠. 그래서 이분이 그 사마리아를 그때 하스몬 왕가의 시몬이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를 파괴했던 사마리아를 재건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재건해가지고 세바스티아라고 명명해버립니다. 고귀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 아우구스투스한테 세바스티아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안에 팔레스타인 총독부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서 말 자체가 그냥 가이사랴라죠. 그죠? 황제라는 뜻이죠. 그죠? 황제의 도시. 이 또 이분한테 바칩니다. 완전 이 사람이 자기가 그죠? 정통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두메 출신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혈통적인 콤플렉스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에 있는 충성 없는 충성 다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자꾸 뭐 짓고 막 세우고 막 이런 자꾸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왕입니다. 건축왕. 또 뭐지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을 하죠. 그대로 중축을 해서 기존보다 2배 더 크면서 BC 20년, 주전 20년부터 AD 64년까지 84년 걸렸습니까? 86년 걸렸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까? 그때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죠. 그 당시에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더라. 그런 말씀도 있죠. 성전에 대해서.
요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에 이제 백제가 건국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BC 6년 또는 5년, 그때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추정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사망을 하는데요. 자, 헤롯은 이제 우리가 헤롯 왕가를 볼 텐데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우리가 요 종이, 요것도 이제 요쯤에서 한번 펼쳐봅시다. 요 종이. 아까 나눠드린, 그렇죠. 그 종이. 헤롯 왕조의 요 틀이 또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두메 출신이라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사두개인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땠냐 하면 그 헤롯 대왕 중간에 있으면 그 밑에 5칸 있죠.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다게, 클레오파트라 있죠. 마리암네 1세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마리암네 1세라는 분이 이 하수몬 왕조의 왕족입니다. 그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외손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혈통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마리암네 1세하고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대한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마사다 요새도 지었고, 사마리아를 재건했고,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그러면서 그러는 반면에 이 어떤 자기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공식적으로 10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러고요. 극도의 의심증과 그런 어떤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그 보시면 저거 틀이 보십시오. 마리암네 1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을 부정과 반역 이런 거를 의심해서 처형을 해버렸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트로스 2세 있죠. 안티파트로스 2세가 자기의 후계자이면서 장남입니다. 자기의 공식적인 후계자였는데 죽기 5일 전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독사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자기의 공식적인 후계자도 죽여버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그 옆에 마리암네 1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4세, 요 두 아들도 반란 모의를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암네 1세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 알렉산드라라는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요 클레오파트라 요 이집트 여왕 있죠. 이 사람하고 둘이 공모를 했다는 거야. 이제 그 장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안이 왕족 집안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갖고 우리 왕권을 뺏겼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마리암네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마리암네의 남동생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모 알렉산드라와 처남도 어떤 그런 반란 혐의를 씌워서 사망시켜버리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내의 할아버지인 요한 힐카누스 2세도 처형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래요. 왜? 유대인들 돼지 안 먹잖아요. 그 돼지를 죽일 일이 없다 이거야,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걸 비꼬면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이제 세 아들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고 여리고 궁전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얼마나 지독했냐 하면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을 여리고 경기장에 모아놓고 내가 죽는 즉시 다 죽여라 이렇답니다. 완전 정신병이 굉장히 심했죠.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온 나라가 다 슬퍼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럼 나의 죽음도 애도하게 될 것 아니냐, 뭐 그런 논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이 사망했고요. 자, 이제 성경에 헤롯이 6명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헤롯 왕가의
그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요. 헤롯의 할아버지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이분은 알렉산드로 야나위 왕 때 이두메 총독으로 등용이 되었고요. 안티파트로스 1세. 자, 헤롯의 아버지죠. 그죠? 그때 카이사르한테 이집트에서 병력 지원으로 도와주고 유대 행정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티파트로스 1세의 이제 아들이 파사엘 헤롯 대왕이 있고요. 자, 살로메 1세라고 있습니다. 살로메 1세. 헤롯 대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지도에 분봉왕들의 영토했죠. 그래서 헤롯이 죽으면서 아켈라오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에게 땅을 나눠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블레셋 지역이죠. 그죠? 요 블레셋 지역. 요 점 찍혀 있는데 여기가 살로메의 소유라고 돼 있죠. 이분이 헤롯 대왕의 여동생 이분이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김여정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살로메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제 헤롯 사후에 그 분봉왕들한테 영토를 나눠주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 아켈라오는 안 나오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는 나오는데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사니아라는 사람한테 아빌레네 지역을 줬다 그러는데 이제 요 지도상에 보면 요 위에 지역 있죠? 요 제일 위에 지역에 이제 아빌레네라고 써놨죠. 그죠? 요 지역이 아빌레네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 이분은 헤롯 가문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에 유력한 어떤 뭐 귀족이었다, 어떤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루사니아라고. 그렇게 해서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말다게, 클레오파트라 부인이, 이제 아까는 10명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기록된 거는 이제 5명입니다. 그래서 장남 안티파트로스 2세 처형했고요.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자, 말다게라는 부인이 있죠. 말다게라는 부인의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분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요 검은 거 있죠.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요 지역의 분봉합니다. 제일 노란자 땅 아닙니까? 그죠? 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노란자 땅을 차지한 사람이고요.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그죠? 예수님 가족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아켈라오가 이제 뒤를 이었다는 그 소식이 있자 무서워서 이 베들레헴 유대 지방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러죠. 그죠? 그 지방이 아켈라오가 있어서 무서웠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난폭한 학살자, 폭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6년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 6년에 해고됐습니다. 해고돼 가지고 프랑스 빈 지방으로 유배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유배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배 가서 죽고요. 고 유대 지방은 그때부터 후임이 이제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 그죠? 빌라도가 5번째 총독입니다. 1대 총독, 2대, 3대, 4대, 5대. 빌라도가 5대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헷갈리면 안 돼요. 시리아 총독이 있고 유대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센 사람이고 유대 총독은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유배돼서 끝나고요. 그 아켈라오의 동생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말 많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여기 보면 요 갈릴리 요 지역 있죠?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요단강 동쪽 요거 있죠? 요게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고요.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디베리아 성경에 나오죠? 디베리아를 건설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아까 아우구스투스를 이은 2대 황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고래하고, 이제, 유명한 게 그거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3장. 자, 세례 요한이 거기 이제 성경 말씀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들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왼쪽 보면 헤롯 빌립 1세죠. 헤롯 빌립 2세도 있는데 2세가 아니고 1세입니다.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기 헤로디아 있죠. 그죠?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하고 원래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했었는데 이 헤롯 빌립 1세는 뭐 야망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평범했나 봐요. 로마에서 그냥 평민으로 지냈다 그래요. 그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는 좀 권력욕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혼해쁘고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했는 거야. 헤롯 안디바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 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3세라고 있죠. 여기서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살로메라는 사람은 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뭐 십자가에 같이 따라갔던 뭐 그런 분 중에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분은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안 나오고 다만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춤을 춰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유명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헤롯 안디바를 보고 저 여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죠 명절 세로 왔다 그래요. 6월절 그때니까 명절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가지고 그 이제 또 신문을 했지만 뭐 죄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 안디바 2세는 어떻게 하다가 끝났냐 하면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마리암네 1세 있죠. 그죠? 마리암네 1세가 있고 알렉산드로스, 아리스토블루스 이 전부 다 헤롯 대왕한테 다 죽었습니다. 다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4세한테 애들이 있었어. 거기 그 자녀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칼키스의 헤롯,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안디바한테 모함을 해가 뒤집어 씌웁니다.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 하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7만 명 분량의 무기를 감축고 병력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칼리굴라 황제, 로마의 3대 황제입니다. 이 칼리굴라 황제, 이 굉장한 폭군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꼬질러 바쳐요. 근데 이 칼리굴라 황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친구입니다. 친구. 둘이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리굴라 황제가 이 사람의 통치권을 박탈해가지고 또 프랑스 지역으로 또 유배시켜가 또 보내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어떤 갈릴리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물려받습니다. 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요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대로 쭉 가보면 자 여기 제일 끝에 헤롯 빌립 2세가 있죠. 헤롯 빌립 2세는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바타네아 가우라니 드라고닛 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동부 지역 요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이 있고 요 지역을 다스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다를 건설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뭔 뜻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라 그랬죠.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에요. 헤롯 빌립 2세. 그러니까 황제 이름, 자기 이름.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의 대명사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8장 27절,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그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그곳입니다. 그 헤롯 빌립 2세는 그렇게 막 딱히 뭐 나쁜 짓은 안 했다 그래요. 온건하고 공정한 스타일이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헤롯 빌립 1세하고 2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헤롯이 동생 아내에게 장가 들었다 했을 때 이 빌립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또 가봅시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양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유학파입니다. 6세 때부터 로마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어릴 때부터 칼리굴라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아 황제 때도 이 사람이 정치력을 많이 발휘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빌립 2세의 영토도 받았고, 루사니아, 아까 얘기했던 루사니아 있죠? 그 위에 아빌레네라는 그 사람 영토도 받았고, 자기 영토 다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이후에 그 모든 유대 영토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 사도 중에 이제 최초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죠. 베드로가 그때 뭐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뭐 탈출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그 뒤에 보면 왜 죽었냐 하면 막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해주고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막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막 백성들이 환호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요 시리아 총독이 요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요 사람 아들이 또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밑에 있죠. 그죠? 요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가지고 그 통치권을 물려받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은 후에 자기가 통치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붙잡혀 가기 전에, 그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내용.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이라고 나오죠. 자기의 그런 변론을 계속 합니다. 내가 어쩌고 뭐 이런 그거를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버니게라는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버니게가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고요. 나중에 그 티투스 황제의 연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후 이제 66년에 유대가 독립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죠. 그래도 몇십 년 지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시기에 유대 독립 전쟁 66년에서 70년까지 일어날 때, 요때까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지막 왕으로 재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로마 편에 끝까지 서다가 유대가 끝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행정관 생활하다가 주후 100년에 그냥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계속 시리아 총독이나 이래 지배를 받다가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마지막 독립전쟁, 2차 유대 독립전쟁, 바르코쿠바의 난이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에 이제 그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이제 900명이 살아서 마사다 요새까지 가서 끝까지 거기서 저항하다가 로마가 가보니까 다 자살했더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 살지 마라. 너는 이제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독립이나 이런 걸 하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유대라는 이 땅을 안 쓰고 그다음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죠? 블레셋이라는 명칭에서 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이때부터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졌고요. 어떤 그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중간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크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많아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침묵기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래도 계속 그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는 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요런 스토리를 알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이런 신약 성서를 읽고 바울 이야기 이런 것도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지, 이 지역이 이랬다 그랬지, 로마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랬지, 그걸 알면서 들으면 우리가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동안 또 제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고 아는 것보다 많은 거를 또 설명하려니까 저도 공부가 많이 됐었고요. 또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